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산으로 비유하면 끊임없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주도청에서 종합행정을 배우기도 했고, 제주대학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호흡하기도 했고, 또 정부기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일도 했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올라온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뒷받침하는 것이 열정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열정을 절대 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앞으로는 다만 이 열정을 올라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를 환원하고 돌려주는 그러한 열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무엇보다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유권자나 국민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늘 성찰하고 돌아다 보면서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이 신뢰를 얻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내 가족에서부터, 내 의원실에 있는 식구에서부터, 그리고 제주인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그런 걸 성찰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신뢰라는 키워드를 두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반은 미래를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소위 한국이라는 이 배를 잘못 이끌게 되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합해서 나오면 하나의 거대한 통찰력으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냥 나눠주고 잘 쓰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자원, 사람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가를 선택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저는 가능하면 좀 어려운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가능하면 그게 자연이 됐든 인간이 됐든 함께 사는 데 써야 되겠고요. 문제가 있는 곳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되겠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인데, 그 배분의 대상이 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하나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던 국회 전반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잘해서 어떻게 갈까 하는 일종의 발전과 조성, 격려의 측면보다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걸 이렇게 해서야 되겠니, 그러니까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하는 일종의 규제라든가 그런 그 성찰의 측면을 많이 다루어요. 그게 또 역시 많이 와 닿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쯤 해서 감식, 견제, 이것도 절반 하지만 또 절반은 격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 게 좋은지를 의논하고 좀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시군구로는 22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시군구 나름대로 다 격차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방방곡곡이 골고루 고루고루
비교적 편차 없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산다는 것이 좀 맛이 나는, 살만한 그런 인생, 그런 지역, 그런 나라, 거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연구 모임이라든가 의원들의 모임이 있고요. 오늘도 관련된 법안을 우리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합해서 16분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우리가 방문하면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법안을 우리가 제출을 해 있기도 합니다. 균형발전 관련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와 관련된 개정 법안,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또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 같은 정주 여건을 비교적 좋게 하는 교육, 문화, 체육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법안 수만도 한 5, 60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안을 내서 여야 합의로 정부 측과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게 돼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어서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 지역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잘 살고 못 사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하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는 게 바람직한지, 재정제도에 고칠 건 없는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한 60여 분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는 두 가지로 특징됩니다. 하나는 4.3이라고 하는 현대사의 비극이 이게 아직 해결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의 결과 공권력에 의한 양민의 대량 학살로 밝혀져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명예회복까지는 돼 있는데 이 배상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논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특별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사회, 대한민국의 통상을 예인하는 일종의 예인선의 역할을 제주에 부여했는데 그 역할 부여가 사실은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특별자치라고 하는 것,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분권의 모델,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일들이 두 번째 지역구에서 제가 또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송재호 씨 4년 뒤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답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부여된 그런 책임감을 성실하게 수행했냐는 거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냐는 거죠. 송재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